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중요한 기사 위주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기사,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정리를 해볼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이제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줄이면서 주식 투자 시세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면, 2면, 3면에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전일 이제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는데 주요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죠, 소장님.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 네. 그래서 핵심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 명목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는 이제 뭐 두세 가지로 이해를 하면 됐거든요. 이 채권의 이자 또 뭐 주식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 소득세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양도소득세와 또 비과세가 됐거든요. 네. 근데 양도세와 양도소득세와 비과세를 묶어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제 항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은 뭐 종합과세를 했을 때 3억 원 이하면 20%, 또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25%가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 손실과 또 이익에 대해서 통산 이 수익을 내는 것에 대해서 계산이 가만히 안 됐죠.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를 했고 손실이 난 것은 과세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거 두 개를 같이 합산을 하게 됩니다. 네. 감안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증권거래세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주식을 투자했을 때 2023년부터 바뀌게 되는 금융세제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일 핵심적인 것은 이제 주식 투자, 특히 이제 상장 주식 양도소득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더구도 이 개미 투자자들은 왜냐하면 이건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비율, 코스닥은 2% 이상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이게 대투자자들이죠. 네. 대규모 대주주라고 부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을 물렸고 물론 이제 2021년, 2022년에는 금액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제는 2003년부터는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었습니다. 가령 4천만 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 2023년부터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얻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다르게 20%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돼요. 그러다 네. 보면 1억 주식을 투자해서 4천만 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35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2023년이 되면은 무려 421만 원을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전에 이게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꼬박꼬박 다 수익이 나는 경우 그것도 2천만 원 기본 공제에서 추가적으로 2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기쁘니까 또 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중과세되는 세금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증권거래소는 단계적으로 인하가 되지만 결국에는 주식 투자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삼모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살짝 들기는 하는데 네. 일단은 뭐 앞서서 손익과 손실이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전까지는 계산이 됐는데 주식 투자 후에 이제 손실을 입게 되면은 세부담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없던 제도죠. 네. 가령 이창진 앵커가 A 주식에서는 3천만 원 이익을 얻었고 B 주식은 5천만 원 손실을 봤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 통산 합산해서 적용이 안 되니까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두 개를 합해 보면 A 주식과 B 주식에서 이 순손실이 2천만 원이 났어요. 그러다 보면 네. 이거 정말 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순손실이 더 많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이걸 3년간 적용을 하기 때문에 3년 이후에 이창진 앵커가 4천만 원 이익을 얻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환매를 해서 그러면 기본 공제 2천만 원이 있고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천만 원 순손실이 남아 있죠. 네. 이것까지 적용이 돼서 비과세가 되는 것. 그러니까 3년간 통산되는 것, 손익이 통산 합해서 계산이 되는 그런 방식이 적용이 되는 방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장 주식 양도소득과 함께 해외 주식 그리고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 상품 관련 소득은 이제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양도소득세와 이제 비과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묶이게 되는데 이게 상장 주식과 관련해서 이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은 이제 대주주 아까도 말씀드렸죠. 10억 원 이상 단일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규모 또는 중규모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 걱정이 됐다면 지금은 2023년부터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까지 확장된다는 것,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 그리고 채권 파생 상품은 한데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데 그럼 괜찮네. 근데 그 초과되는 부분은 네. 역시 또 금융투자소득세로서 과세가 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이제 정부의 증권 세제 개편이 국내 증권사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럼 증권회사와 더불어서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네. 타격이 될 거예요. 정부에서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주고 또 손실 받는 주식도 또 파생 상품도 채권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합해 보면은 별로 큰 타격이 아닐 것이다. 아주 대규모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줄 것이다 설명하는데 심리적으로 안 그렇죠. 또 이 동학 개미 운동이라서 얼마나 개인 투자자 또 20대 30대가 지금 투자에 뛰어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외국인은 또 제외예요. 이러다 보니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증권사로 봤을 때도 이제는 개인에 대해서 이 세금 계산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거든요. 또 대형 증권사 쪽으로 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될 가능성도 있다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증권주들 전일 또 주가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증권세 개편안이 증권사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전일 증권주들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주식 투자의 진입 문턱을 높일 것이다라는 의견과 전망 앞서서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유진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이 3%대 동반 하락했고요. 교보증권이 2%대 하락세로 전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조간 브리핑에서는 매일경제신문 1면, 2면, 3면에 실려있는 증권거래세 개편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